보안 분야에 대한 소개, 네. 어, 차례대로 보안 분야에 대한 소개, 화이트 해커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부와 꿀팁들, 마지막으로 보안 공부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것들까지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서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제 이름은 최수빈이고, 현재 보안 공부를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학교는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인공지능 사이버보안학과에 재학 중이고요. 현재로서는 독일에서 교환학생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독일이고, 혹시나 그 연결이 불안정하면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설 해킹팀으로는 팀 H4C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주요 수상과 프로젝트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가지만 얘기를 하자면, 작년에 키트리에서 진행한 BOB에서 실전 분석 트랙으로 베스트 10에 선발된 바가 있습니다. 공부는 이제 취약점 분석에 관련해서는 가리지 않고 진행하고 있고, 펜테스팅과 IoT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공부하고자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지는 않다라는 거를 조금 어필하고 싶었고, 이제 어텐디 테이크어웨이인데, 이제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서 들으면 얻어가는 게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안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해커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보안 공부를 하기 위해 어떤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들으면 도움이 더 되지 않을까,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이제 질문이 있으시다면 주아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줌의 채팅으로 문의 주셔도 되고요. 여기 이제 익명으로 혹시 질문을 하고 싶으면 슬라이도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여기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직접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코드를 집어넣으면 익명으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되는지 확인만 하고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유롭게 아무거나 되는지 보겠습니다. 오, 네, 좋습니다. 네, 네, 다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잘 된다고 생각하고 자유롭게 질문 남겨주시고 끝에 다 끝나고 이제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발표가 기술적인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주관적인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최대한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구나라고 생각만 해주시고 참고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사족이 조금 길어졌는데,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보안 분야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정보보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정보보안이 뭔지 이제 정립을 하고 가야겠죠. 제가 처음 이쪽 전공이 아닌 사람들을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저는 정보보안을 공부를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듣는 반응들, 내지는 정보보안이라고 했을 때,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는지 반응을 조금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반응은, 영화에 나오는 해커에 대한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실제로 원래는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 공부를 시작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인스타 해킹 가능하냐 이런 얘기도 여기서 진짜 많이 듣고, 물론 농담이지만,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국내에서는 박찬환 대표님에 대한 얘기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유퀴즈에 출연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주시는 것 같고, 그리고 요즘에는 확실히 이런 분들이 적긴 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분야 자체가 오래되지 않았다 보니까 모르는 경우도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토요일 밤에 보안 세미나에 시간을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시겠죠. 그래도 이제 정의를 한번 딱 잡고 가고자 해서 위키피디아에서 정의를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이제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정보 보안은 정보를 여러 가지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이거를 읽고 조금 모호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어떤 부분에서 그렇다고 생각했냐면 위협이 어떤 위협을 뜻하는 거지?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호라는 것이 어떻게 보호를 한다는 거지? 라는 점에서 궁금증이 되게 컸어요. 이거 되게 너무 모호한 정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발표 자료를 준비하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 보안이라는 거를 조금 더 세분화를 시켜서 설명을 했을 때 이 정의에 대해서 더 잘 설명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발표를 위해서 정보 보안을 총 4분야로 나눠 보았습니다. 각각 취약점 분석, 보안 제품 개발, 디지털 포렌식, 보안 컨설팅인데요. 우선 이 분류 방법은 보안 인재 양성 프로그램인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라는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물론 제가 수료생이긴 한데 수료생이어서가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분류하는 게 어느 정도 정확하다고 생각을 해서 내용과 분류를 좀 사용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각각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취약점 분석은 보안 취약점이 발생하는 원인을 이해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정보 보안의 기술 트렌드 학습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 제품 개발은 정보 자원 보안 통제 기능의 소프트웨어를 구현을 하고 안전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보안을 고려한 기능 설계 및 구현을 위주로 목표로 하고 있고요. 디지털 포렌식은 디지털 포렌식 자체에 대한 기초 개념을 이해하고 실사례 연구를 통해 활용 방안을 익히며 사례 실습을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안 컨설팅은 최신 정보 보안 정책 및 관리 체계에 대해 학습을 하고 컨설팅 기법 및 법제도에 대한 이해를 통해 컨설팅 기초 소양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만 설명을 하면 너무 이해가 크게 잘 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각각 조금씩만 더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취약점 분석입니다. 이제 취약점 분석이란 보안 취약점 발생 원인을 이해하고 나아가 새로운 취약점을 발견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취약점 분석 분야가 그 영화 안에서의 해커, 그 특유의 해커 이미지랑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실제 그것과 조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거는 보통 블랙캣 해커에 가깝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범죄를 위해서, 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해킹을 하는 사람들을 블랙캣 해커라고 하고,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해킹을 하는 사람들을 화이트 해커들이라고 하는데, 그 둘 사이의 공통점이 뭐냐면,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대상으로 분석을 하고, 문제점 및 취약점을 찾아내는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여기 문제가 있네?까지는 똑같은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거 가지고 어떻게 공격을 하면 돈 짭짤하게 벌 수 있겠다 해서 범죄를 하시면 이제 블랙캣 해커인 거고, 이거를 더 분석을 해서, 뭐 회사나 뭐 아니면 그 버그 바운티 사이트 같은 데 제보를 해서 너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수정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하는 것이 화이트 해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고,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정의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취약점 분석에서는 여러 가지 위협이 블랙캣 해커들의 공격 및 해킹이 될 것이고, 보호하는 것은 이제 모의 해킹을 하거나 취약점 점검을 진행을 함으로써 정보 보안을 구현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보안 제품 개발입니다. 보안 제품 개발이란 보안 솔루션 소프트웨어를 기획 개발하고 나아가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을 칭합니다. 먼저 보안 솔루션 소프트웨어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거는 백신 프로그램이죠. 뭐 V3, 알약 이런 것들이 보안 솔루션 소프트웨어에 포함이 되고, 그래서 이런 보안 솔루션 소프트웨어들은 후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위협들을 탐지를 해주는 역할을 보통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 말고도 이제 애초에 안전한 프로그램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도 개발 보안 쪽도 보안 제품 개발에 들어가고는 합니다. 시큐어 코딩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안 제품 개발은 또 다시 위협과 보호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자면, 위협은 이제 똑같이 블랙햇 해커들의 공격 및 해킹을 막는 거지만 보호를 하는 방법은 보안 솔루션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거나 애초에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만들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포렌식입니다. 디지털 포렌식이란 범죄와 관련하여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거나 정성되는 증거로서 가치가 있는 정보를 수집, 보존, 분석, 현출에 적용되는 과학기술 및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제 법 관련 드라마에서 오히려 더 많이 접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도 이제 뭐 특정 범죄 사건에 대해서 포렌식의 결과를 통해 이게 뭐 증거로 받아들여졌다, 뭐 이런 기사를 보셨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살인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가정을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실제 현장 사건에서 뭐 시신의 상태가 어떤지, 뭐 범인의 지문이 있지는 않은지 이런 걸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디지털 형태로 옮겨갔을 때 그것들을 어, 관리를 하고 분석을 하고 복원을 해내는 것이 디지털 포렌식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위협과 보호로 나누어서 다시 설명을 하자면 어떤 디지털 형태의 증거를 훼손하는 것이 어떤 위협일 것이고, 근데 보호하는 것은 반대로 이것들을 보존을 하고 증명을 하는 것이 디지털 포렌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안 컨설팅입니다. 보안 컨설팅이란 보안에 관한 전문 지식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그룹의 자산을 보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보안 컨설팅은 개인보다는 기업을 대상으로 보통 하게 됩니다. 기업을 운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따라야 할 법규도 굉장히 많고, 나아가서 당연히 기업은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어떤 솔루션이나 다양한 해결책을 제공을 하는 것이 보안에 관련된 컨설팅을 해주는 것이 말 그대로 보안 컨설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안 컨설팅은 어떤 위협을 받느냐, 기업의 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보안적 위협에 대해서 이제 정책적으로 그룹의 자산을 보호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분류를 보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공부할 때부터 취약점 분석밖에 없는 줄 알고 공부를 했는데 나중에 아, 뭐야, 이런 분야들도 있었잖아 라고 느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간단하게 좀 개론적인 얘기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화이트 해커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본부들과 꿀팁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취약점 분석을 위주로 공부를 하고 있어서 여기서부터 이제 취약점 분석을 위주로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도 처음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내가 다시 제로 베이스부터 시작하면 뭐가 필요할까라고 고민을 해봤는데 정말 정말 약간 사람이 그냥 말을 띄어야 되는 것처럼 정말 최소한으로 필요한 것이 뭔가 정리해서 딱 두 가지만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취약점 분석이라는 게 말에도 분석이 들어가 있듯이 프로그램을 보고 분석을 해서 아, 원래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이 개발자는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놔서 얘가 문제가 생기겠다라는 거를 발견해내는 게 가장 먼저거든요. 근데 그거를 알려면 원래 정상적인 프로그램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언어는 저는 정말 필수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언어는 무관하게 딱 하나만 자연스럽게 편하게 쓸 수 있으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 C가 됐든 C 플러스, C샵이 됐든 뭐 자바, 뭐 코틀린, 뭐 파이썬 뭐가 됐든 뭐든지 뭔가 구현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아, 이렇게 코드 짜면 되겠네 해서 코드 짤 수 있는 정도? 그리고 남의 코드를 봤을 때, 아, 뭐 이런 알고리즘 쓰셔가지고, 뭐 이런 느낌으로 이런 기능을 구현하셨네? 라고 파악을 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항상 같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럼 자료 구조랑 알고리즘도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는 당연히 다다익선이죠. 알면 너무 좋죠. 너무 나중에 편하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자료 구조랑 알고리즘 정도는 그냥 해킹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병행하면서도 그래도 감당할 수 있는 선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필수 사항은 아니다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다라고 해도 결국 추천해 주세요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C 아니면 파이썬을 추천합니다. 그 중에서도 C를 추천을 하는데 그 이유는 C가 굉장히 오래된 언어긴 하지만 오래된 언어여서 컴퓨터에 굉장히 가까운 언어거든요. 파이썬은 이제 유저에 더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더 깊게 들어가서 메모리 구조를 공부를 할 때, 혹은 뭐 컴퓨터 구조를 공부를 할 때 조금 더 수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C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이제 영어를 써놨는데, 영어는 사실 프로그래밍 언어랑 같은 맥락이에요. 영어도 언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안 공부라는 것도 정형화된 어떤 것들을 공부를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트렌드 쫓아가기거든요. 새로 나온 취약점을 분석을 한다거나 뭐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기술을 배운다거나. 근데 최근으로 올수록 점점 한국어로 된 문서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낮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요즘 뭐 파파고 선생님이라던가 구글 번역기 선생님이 너무 대단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직접 읽어서 바로 이해를 하는 거랑 번역기를 한번 거쳐서 이해를 하는 게 조금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의도로 만들었냐면, 이제 고등학생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일반고에 재학하고 계시는 분들. 저도 일반고를 나온 입장으로서 되게 막막했거든요. 뭔가 해킹 관련해서 뭔가 해보고 싶기는 한데, 이거 뭐, 하기 쉬워야지 하지라고 하면, 굳이 그 정보보안 관련된 공부가 아니더라도 이 정도 공부만 미리 해놓고, 대학교에 진학을 해서 그 다음에 시작을 해도 충분히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적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세부 분야에 따라서 더 배워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적어 보았는데요. 일단 큰 흐름으로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 말씀드리고 각각 세부별로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사람들이 대부분 공감을 하는 부분은 일단 이론을 배우고 책이 됐든 뭐 서적도 똑같은 말이구나. 뭐 블로그가 됐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론을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워게임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실습을 진행을 하고 CTF는 이제 대회의 종류거든요. 그래서 CTF를 통해서 대회에 나가서 뭐 수상을 한다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공부를 더 한다거나 이런 순서로 가는 것이 약간 정설처럼 여겨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분야에 따라서 또 배우는 것들이 달라지겠죠. 먼저 시스템 해킹, 리버싱인데 이 둘을 보통은 나눕니다. 나누는데 저는 같이 넣어버린 이유는 교집합이 그냥 많아서 일단은 같이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일단 얘네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구조랑 뭐 OS 지식, 리눅스, 윈도우, 그리고 어셈블리어는 그 C 언어 같은 고급 언어 밑에 한 번 더 변환이 되는 언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셈블리어에 대한 공부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공격 기법을 이제 학습을 하는 거죠. 물론 여기서 써져 있는 스택 힙 이런 거는 시스템 해킹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공부를 하게 되고, 웹해킹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웹 개발 지식이 필요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게시판에 글을 써야 된다. 내가 글을 열심히 살라살라 쓰고 그다음 글쓰기 버튼을 딱 눌렀을 때 어떻게 보내지는지, 어떻게 보내면 이상하게 보내지는 건지, 어떻게 하면 고장이 나는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파악을 하고 계셔야겠죠. 그리고 그거랑 뭐 PHP, MySQL 같은 프레임워크도 공부가 필요한데 저번에 들었던 질문 중에 좀 흥미로웠던 게 요즘에는 누가 PHP를 쓰냐? 다른 프레임워크 쓰지 않냐? 우리가 왜 이거를 배워야 합니까? 라고 누가 물어봤었는데 맞긴 맞아요. PHP는 보안적으로 되게 안전하지 않다고 평가받는 언어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고, 근데 이런 구멍이 많은 어, 내용들을 한번 쭉 다 보고 나야지 나중에 이런 것들이 다 보완이 된 새로운 프레임워크나 언어들을 보고 얘는 이렇게 이렇게 막아줬는데 이런 부분에서 또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발전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오래된 내용이긴 해도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공격 기법을 또 뭐 클라이언트 사이드, 서버 사이드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암호학을 넣어보았습니다. 암호학은 이제 말 그대로 크립토에서 쓰이는 것들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학 내용이기 때문에 저도 막 엄청나게 잘 알진 않지만 뭐 정수론이라던가 이산수학이라던가 뭐 대수학도 있고 그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암호 알고리즘을 배우게 되죠. 양방향, 단방향이라 써놨는데 이것도 너무 길게 얘기하면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양방향은 뭐 대표적으로 뭐 RSA, 데스, 트리플 데스 이런 것들이 양방향 암호화에 속하고요. 단방향 암호화는 어센티케이션에 사용되는 것들 있죠. 뭐 해시 함수라던가 뭐 맥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류에 대해서 배우고 그 각각 알고리즘마다 특정한 상태로 사용되었을 때, 이게 익스플로잇이 가능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학습하는 것이 암호학에서의 취약점 분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안 공부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안 분야에서 공부를 한다는 건 절대 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대학교에 올라와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 공부하고 지금도 공부하는 나를 되돌아보면 계속 그냥 방에 앉아가지고, 이거 왜 안 되지? 하고 보고 있다가 어떻게 해결을 해요. 근데, 이거 왜 되지? 하고 결국 이게 왜 되는지 분석하는데 또 시간을 쏟아붓고, 뭔가 이런 일련의 과정을 반복하고, 그리고 되게 자주 뭐
환경 설정하는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스택 오버플로우에서 열심히 헤엄치고 있고 뭐 이런 과정들을 많이 겪게 되는데 뭐 네, 정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사진 그냥 귀여워서 넣었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타파하기 위해서 좀 최대한 열심히 활용을 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교내, 교외로 나눠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일단 학교에서 도움을 받은 것들이 있었죠. 이거는 대학교 기준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학과가 사이버 보안학과다 보니까 어, 관련한 이론 수업을 너무 잘 들을 수가 있었어요. 이게 책을 읽는 것과 교수님한테 수업을 듣는 것도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되고, 이거는 학과 바의 학과겠지만 학과 내 지원 사항도 굉장히 열심히 활용을 하였습니다. 뭐 교내 랩실에서 학부 연구생을 진행을 한다거나, 뭐 학교 안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참여를 한다거나, 뭐 학교와 연계되어 있는 그 교육 과정에 뭐 추천받아서 참여를 한다거나 이런 등등의 기회들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고민이 있을 때는 지도 교수님한테 찾아가서 저 면담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해서 진로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었고 그런 점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거는 컴퓨터 공학과거나 정보보안 관련 학과여야지 조금 수월하겠죠. 물론 문과생이어도 수업 자체는 들을 수 있지만, 이제 문과생이면 타 전공을 들었을 때 전공 수업이어도 뭐 교양으로 들어가니까 뭐 그런 류의 힘듦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학회랑 동아리가 있는데,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업이 다룰 수 없는 어떤 부분들을 이제 다뤄주게 돼요. 수업의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조금 더 실무적인 내용들을 해서 더 좋았고, 특히 뭐 CTF를 참여하고 뭐 워게임을 같이 풀 수 있는 스터디를 제작을 하고 그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됐고 그리고 특히나 좋았던 거는 같은 학과 선배님들을 보면서 걸어가는 길을 보면서 너 이거 괜찮아 보이는데 이것도 해봐라고 추천해 주신다거나 어, 고민이 있을 때 뭐 교수님하고 똑같은 맥락이지만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열심히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교외인데요. 교외는 크게 커뮤니티, 해킹팀, 대외 활동으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뭐 드림액은 워게임 사이트이긴 하지만 포럼도 있죠. 그 포럼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외로는 뭐 오픈 채팅, 디스코드 같은 것들이 있죠. 저는 나중에야 이거를 활용하기 시작해서 조금 후회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질문에 있어서 도움받기가 너무 용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해킹팀입니다. 대표적인 해킹팀은 뭐, 팀 H4C가 있죠. 근데 이제, 사도 해킹팀을 얘기를 하면 항상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 학교 동아리랑 무슨 차이점이 있어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차이점은 확실히 사람에 대한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특히 저희 학과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같은 학교에서 같은 교육 과정을 밟고 이런 식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거의 90% 이상의 취약점 분석만 공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팀 H4C에 들어오고 나서 여긴 들어오니까 뭐 취약점 분석하는 사람도 있고 뭐 개발 보완하는 사람도 있고 포렌식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컨설팅 하는 분들도 계시고 워낙 스펙트럼이 넓어지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인사이트가 더 넓어질 수 있다라는 점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외 활동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장 얻을 수 있는 거의 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대표적으로 뭐 BOB, K실드 주니어, 이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죠. 그거 말고도 뭐 그냥 컨퍼런스 등등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런 활동들이 제일 좋은 거는 현직 종사자를 만날 수 있다는 게 너무 막강한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대회나 CTF에 나가서 막상 그냥 무지성으로 막 공부를 하고 문제를 풀었던 것들이 멘토님의 수업들을 들으면서 이게 진짜 내가 실무에 들어가면 이렇게 써가지고 이거 이렇게 쓸 수가 있겠구나라는 거를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대회 활동도 좋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가졌던 마음가짐 혹은 제가 지금 뒤를 되돌아봤을 때 이렇게 할 걸 하고 후회하는 게 있다면 일단 첫 번째로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공부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좀, 화제가 됐었는데,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이게 원래 LCK였나? 롤드컵인가? 거기서 나왔었죠. 근데 이게 더 각광을 받는 이유가 어느 분야에서나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보안 공부하고 싶은 사람 100명을 가져다 놓고 1년 뒤에도 공부를 하고 있는지 보면 솔직히 한 20% 될까 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버티기만 하셔도 충분히 어느 정도 자리에 올라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개인적으로 후회하는 겁니다. 커뮤니티들을 잘 활용할 걸 되게 후회를 많이 하는데, 제가 질문을 맨날 안 하고 혼자서 맨날 삽질하고 맨땅에 헤딩하고 그러고 살았는데, 커뮤니티의 존재를 먼저 알고 커뮤니티에 그래도 어느 정도 도움을 받아가면서 공부를 했으면 훨씬 더 시간을 안 낭비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조금 아쉬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후배님들한테 뭔가 상담을 받거나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근데 저 이거 해도 잘 할 자신이 없는데 하는 게 맞을까요? 혹은 뭐 이거 하면 붙을 자신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이런 식의 질문이 되게 많은데, 일단 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되면 잘 된 거고, 안 되면 그래도 그 안에서 배운 게 있으니까 그 정도면 된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실패를 할 위험이 있어도 구대기 무섭다고 장 못 담그면 안 되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않고, 뭐든 그냥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부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안 늦었나요? 라고 하면, 일단 그 질문을 묻는 대상이 누군지도 몰라도 일단 어디에 계시든 나이가 몇 살이든 늦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세요. 뭐든 하고 싶으면 어디든 수단이든 방법이든 찾아지게 되기 때문에 뭐든 열심히 하시길 바라고, 어, 모두가 자기가 원하는 바에 있어서 다들 원하시는 일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이루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